안녕하십니까. 지구학의 이병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1강 여러분 어떠셨어요? 많이 어려웠나요? 자, 우리가 1강에서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2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강에서 배웠던 게 바로 어떤 거냐면요. 제목이 판구조론의 정립과정이라고 하는 거 배우셨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자,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거대한 이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대륙이동설로부터 출발해서 자, 멘틀 대류설을 거쳐서요. 기억 안 난다고요? 복습하셔야죠. 해저 확장설로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결국은 판구조론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것이 우리 1강이었었다. 자, 이제 우리는 판구조론으로서 지구 표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을 설명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근데 2강은 이제 어떤 거냐면요. 자, 그렇다면 지구가 만들어진 46억 년 전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뭐 대륙이 움직였다면서요. 이때 대륙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대륙 분포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지구가 태어난 이후에 대륙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시간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요. 자, 첫 번째 대륙의 이동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을 겁니다. 페이지 수는 18페이지가 되고요. 자, 근데 우리는 대륙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대륙의 이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대륙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알기 전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지구의 좀 자기장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지구의 자기장이 사실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수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킬러 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지구학 2를 하는 과목이 아니라 저희는 지구학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살짝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지구는 뭘 갖고 있다? 자기장을 갖고 있는데 지구가 자기장을 가진 원인이 뭘까? 먼저 이것부터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는 커다란 하나의 뭐다? 자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왜 지구가 자기장을 갖게 됐는지 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구 내부에 원인이 있어요. 자, 지구 내부를 보시게 되면 지구 내부에 외액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외액. 기억나시죠? 우리 지구를 계란처럼 한다면 계란의 껍질이 지각이고 계란의 흰자가 멘틀이잖아요. 그죠? 그럼 계란의 노란 자에 해당하는 게 뭐다? 핵인데 핵 중에서 이제 밖에 있는 핵을 우리가 외액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 외액은 뭐로 되어 있냐면 철로 이루어져 있고 상태는 액체로 이루어져 있다. 자, 액체라고 하면은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는데 멘틀 대류 같은 거 떠오르시죠? 이 외액이 바로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외액의 아랫부분은 온도가 좀 높아요. 온도가 높고 윗부분으로 올라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온도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게 있냐면 온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온도 차이가. 자, 온도 차이가 있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래쪽에 뜨거운 것들은 에너지가 많죠. 뜨거우니까. 그렇죠. 위에 건 온도가 낮으니까 에너지가 적고. 그래서 자, 서로 간의 온도가 다르다 보니까 열 에너지를 나누기 위해서 외액 자체가 뭐를 한다? 대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외액이 뭐로 되어 있다? 액체로 되어 있고 외액엔 뭐가 있다? 온도 차이가 발생을 했다. 그 온도 차이 때문에 뭐가 생긴다? 대류가 생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외액 자체가 금속, 원소, 철로 되어 있잖아요. 철이다 보니까 이 철 같은 경우가 전기가 잘 통하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금속에 전기가 잘 통한다는 얘기는 전자가 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전자 같은 것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들이 움직이니까 여기서 어때? 외액의 운동 때문에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류. 자, 근데 전류가 만들어지면 이 전류가 뭘 만드냐면 자기장을 만들어요. 자, 우리 혹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앙페르 법칙.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이런 것들. 혹은 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외액 자체가 뭐로 되어 있다? 철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금속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 코일 같은 걸 갖다 놨고 코일, 자석을 갖다 놓고 둘을 상대적으로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코일이 움직일 때마다 혹은 자석이 움직일 때마다 그죠?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전류가 흘렀잖아. 마찬가지죠. 태양 자체가 자기장을 갖고 있고 지구는 거기에 대해서 자전하면서 상대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외액의 운동이 뭘 만들어? 전류를 만들고 전류는 자기장을 만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결국 지구가 자기장을 갖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외액의 운동. 다시 한번. 지구가 자기장을 갖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외액의 운동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지구 이제 그림을 좀 그리게 되면 이게 지구입니다. 자, 지구는 그런데 두 가지 하나의 운동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구 자신의 운동이죠. 지구 자신이 자전을 하게 된다. 자, 이때 자전을 하다 보니까 자전축이 존재할 거예요.
이때 자전축을 우리는 둘로 나누어서 자, 위에 있는 걸 뭐라 그러냐면 북극이라고 부를게요. 자전축의 북극. N극이다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자, 아래에 있는 걸 자전축의 남극이라고 부를게요. S극. 자, 그 다음에 자전축에 대해서 이렇게 직각으로 가는 선을 하나 만들면 되는데 이게 바로 뭐가 되죠? 지구상의 적도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요.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랬죠? 위도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위도. 자, 위도. 그래서 지구는 자전했었고요. 자, 자전축을 이용해서 우리는 위도를 만들었다. 자, 적도면이 기준면이니까 위도 몇 도? 0도가 되고, 북극의 위도는 몇 도가 됩니까? 90도가 되고, 남극 역시도 뭐가 된다? 90도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근데 둘 다 90도다 보니까 어떻게 돼? 구분이 안 되니까, 자, 여기를 갖다가 90n 해서 북이 90도라고 읽어주는 거고, 얘는 s를 붙여서 남이 90도라고 읽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위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를 이야기할 때 위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기억나시죠? 위도. 물론 위도만 있는 건 아니죠. 북극과 남극을 연결한 선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뭐라고 불렀었냐면 경선이라고 불렀으니까 경선, 그건 이제 경도라고 부르는 거죠. 됐죠? 그래서 위도와 경도로서 위치를 나타내는데 첫 번째 위도 개념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북극의 위도는 90도, 남극의 위도는 90도인데 구분하기 위해서 90n, 90s를 붙였고 적도는 0이다. 됐죠? 자, 그 다음 적도와 북극 사이를 북반구라고 부르게 되고요. 적도와 남극 사이를 남반구라고 부른다. 다 아시는 얘기들이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전축에 대한 얘기는 했었고요. 두 번째, 지구 외곽의 운동 때문에 뭘 갖는다? 지구는 자기장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럼 현재 이 외곽에서 뭐가 있다? 운동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커다란 자석이 마치 생긴 거와 같은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자석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쭉 연장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자석의 축이니까 자기 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북극 옆에를 갖다가 자석의 북극이라는 말의 의미로 자북이라고 부를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 남극 옆을 뭐라 그럴까? 자석의 남극이니까 자남이라고 부르면 되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북극, 북극이 두 개 들어요. 자북극과 그 다음에 자남극과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으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북극을 뭐라 그럴 거냐면, 자, 이게 지도상에 표시된 북극이에요. 지도상에 표시된 북극이니까 진짜 북극이라는 말의 의미로 진북 이렇게 부를게요. 진북. 진짜 북극. 지도상에 표시된 북극. 자, 그렇다면 이 남극은 진짜 남극이니까 뭐가 되죠? 진남 이렇게 부르면 되죠. 진남. 지도상에 표시된 것들. 그 다음 적도, 진짜 적도가 되겠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석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자석의 북극, 자북. 여기는 자석의 남극, 자남. 역시 동일하게 이 축의 직각으로 이렇게 선을 그리게 되면 이거는 자석의 적도니까 자기 적도다 이렇게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자, 외곽의 운동 때문에 자석의 축도 있다. 자전축만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이 자전축은요, 지구가 탄생한 이후에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다 보니까 위도와 경도는 늘 동일한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외곽의 운동은 좀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곽이 이렇게 움직였다. 그럼 이 방향이 뭐가 되죠? 자기 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외곽이 이렇게 움직였다면 그렇죠. 자기 축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혹은 외곽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거꾸로 이렇게 움직인다면 자기 축이 뒤집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구는 자기장을 갖고 있고 이러한 자기장은 외곽의 운동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지구가 탄생한 이후 계속 변해온 거예요. 자, 그걸 연구한 학문을 우리는 고지자기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개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케이. 지구가 자기장이 생긴 이유, 자기축과 두 번째 자전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이제 됐으면 우리는 이 자기장 때문에 생기는 용어 두 가지가 있어요. 좀 어려운 용어인데 편각과 복각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정리할게요. 첫 번째 편각, 두 번째는 복각입니다. 자, 먼저 편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 자, 이런 건데 잠깐 돌아오셔서 자, 여기가 우리가 진짜 북극 진북이었잖아요. 그죠? 여기는 자북, 자북이었으니까 이걸 그대로 끌고 무부 이동을 시키자고요. 자, 그래서 여기를 진북. 자, 진북이니까 진짜 북극 이렇게 뺄게요. 요거는 뭐가 되지? 자북, 자석의 북극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어떤 사람이 하나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이 사람은 현재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방향을 찾고 싶어요. 동서남북. 자, 우리는 지도상에 표시된 그저 어떤 위치를 찾아가고 싶으니까 이때 우리는 무엇을 이용하게 되냐면 나침판을 이용을 할게요. 나침판. 그럼 나침판을 꺼내게 되면 나침판은 N극과 S극이 있죠.
그래요. N극은 북쪽을 가리키는 걸 N극이라 그래요. S극은 남쪽을 가리키는 걸 S극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럼 나침판을 꺼내게 되면 나침판의 N극이 쫙 이제 볼 거예요. 내가 진북을 가리켜야 될지, 내가 자북을 가리켜야 될지, 오케이. 진북은 자전축 때문에 생긴 건데, 자북은 자석이잖아. 근데 나침판이 자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을 자기 동족을 가리켜야 되니까 나침판의 N극이 어디를 가리켜? 이렇게 자북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진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진북에 대해서 돌아가는 각도가 생기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평각이라고 부르겠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평각. 자, 평각이 생기는 이유는 진북과 자북, 북극이 두 개가 있기 때문이다. 자, 이때 평각은 무엇을 기준으로? 진북을 기준으로 돌아간 각도를 따지겠다. 됐죠? 돌아간 각도가 몇 도? 30도라면 이 지점의 평각은 몇 도? 30도.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됐죠? 진북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갔는지 왼쪽으로 돌아갔는지를 따져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까지 따질 거예요. 개념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위해서 우리 방향만 잠깐 이렇게 볼게요. 방향만. 자, 우리가 4자로서 우리가 방향을 많이 표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북이라는 얘기예요. 북쪽. 이거는 뭐냐면 진짜 북극 쪽을 줄여서 북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남극 쪽은 줄여서 뭐라 그럴까요? 남쪽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이 동쪽이 되고 그 다음에 왼쪽이 뭐가 된다? 서쪽이 된다. 자, 대한민국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 북해바다는 없구나. 하긴 뭐 북한도 바다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못 가니까. 뭐 이런 얘기들. 동서남북 이렇게 기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나침판은 진북을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그렇죠. 바로 왼쪽으로 가 있으니까 서쪽으로 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죠? 아, 서편각 30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침판의 N극이 서쪽으로 몇 도? 30도만큼 돌아가 있군.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편각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다? 지도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자, 지도. 내가 있는 곳의 위치가 어딘지 알지? 거기서 우리가 북쪽을 진짜로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침판을 꺼냈더니 나침판이 여기를 가리켜. 그런데 지도를 읽어보니까 서편각 30도라고 돼 있다. 그렇다면 그곳을 향해서 진행하면 자북으로 가는 거예요. 진북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0도만큼 동쪽으로 틀어서 진행을 해야만 진북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평각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평각을 정확히 모르면 동서남북 방향을 정확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것이 첫 번째 평각이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내용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복각이다. 자, 이 복각은 조금은 좀 어려워요. 좀 낯선 용어들이고. 자, 복각의 먼저 정의부터 출발할게요. 자, 우리가 나침판을 꺼냈을 때, 자, 나침판이 진북을 기준으로 돌아간 각도를 좀 전에 배웠죠? 평각이라고 불렀듯이. 이번에는 뭐를 기준으로 할 거냐면, 수평면을 기준으로 할게요. 자, 수평면을 기준으로 나침판을 꺼냈을 때, 나침판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복각이라고 부를 거야. 자, 수평면이라고 하는 건 바로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땅이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일 때를 수평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때 복각은 이제 어떻게 정리되냐면 자, 한번 선생님 그려보죠.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이에요. 땅이고 이게 만약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이거 수평면이라고 따져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나침판을 꺼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나침판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대, 이렇게 N극이.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죠? 나침판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가 90도니까 이때의 복각은 몇 도다? 90도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어떤 적에서 보니까 나침판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 나침판이 이렇게. 그러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가 몇 도인가 했더니 45도다. 복각이 몇 도다? 45도다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런데 만약에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가 이번에 없어요. 나침판이 색깔 좀 바꿔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면 수평면과 나란하잖아요. 그죠? 이 적은 복각이 몇 도다? 0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수평면을 기준으로 나침판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복각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거 하나만 우리 알자고 여기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현재 보게 되니까 이건 누구냐면 여기 화살표가 N극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는 둘 다 N극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땅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자, 수평면에 대해서 이렇게 9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는데 N극이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때도 역시 복각은 몇 도죠? 그래 90도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N극이 땅을 가리키느냐, N극이 하늘을 가리키느냐 두 개를 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복각에 부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N극이 땅을 가리켰다.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석으로 쳤을 때 북반구 쪽에서 이런 일이 생겨요. N극이 땅을 가리키면 땅이 보다 북반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을까? N극이 하늘을 가리켰죠. 그러니까 땅이 뭐야? 그렇죠. S극이 땅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N극 S분이 없는 거니까. 다시 한번 N극이 땅을 가리켜요. 그럼 북반구라는 얘기예요. 인정? 오케이, 인정되시죠? 여기서 N극이 하늘을 가리켰으니까 S극이 땅을 가리키겠지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쪽은 뭐가 되죠? 그렇죠. 사실은 자석으로 쳤을 때 남반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 뭐라 그럴 거냐면 요거를 플러스 90도. 자, N극이 땅을 가리켰을 때 복각은 플러스라고 할 거고요. N극이 어디다? 하늘을 가리키면 S가 땅을 가리킨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니까 마이너스 복각이라고 불러서 마이너스 90도라고 부를 거예요. 조금 헷갈리시죠? 자, 이런 얘기들 다시 한번. 자, 수평면을 기준으로 나침판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복각이라고 한다. 됐죠? 자, 이때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가지고 복각의 크기를 이야기하시면 돼요. 맞죠? 근데 N극이 땅을 가리키면 자석으로 쳤을 때 자석의 북반구니까 플러스라는 부호를 붙일 거고, N극이 하늘을 가리켰다면, 됐죠? 그죠? 땅은 북반구가 아니라 뭐가 돼? 남반구니까 마이너스의 부호를 붙인다. 어렵지 않으시겠죠?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자, 이렇게 복각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까 우리 그림 그렸을 때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로 오시죠. 자, 이게 뭐냐고 했더니, 요게 지구예요. 지구. 자, 이제 지구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외액이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운동 때문에 커다란 자석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자석 축에 대해서 직각인 여기는 자기 적도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자석의 축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때, 자, 요 점 두 개를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얘를 자석의 북극 자북이라고 했고, 이 친구는 자석의 남극 자남이라고 불렀습니다. 됐죠? 자, 이제 우리 여기다 사람을 갖다 놓고 수평면을 만들자고요. 저는 자북에 스탠드 서 있어요.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수평면입니다. 저는 자기 적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땅입니다. 이게 수평면이 되는 거고, 저는 자남극에 있습니다. 이게 땅이에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나침판을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자유를 주자고요. 그리고 나침판이 어떻게 움직이나 볼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나침판의 N극이 여기를 가리킨 거예요. 여기. 사실은 뭐냐면 자석으로 쳤을 때 요 위에 여기가 S극이고 아래가 N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N극이 여기를 가리키는 거야. 근데 왜 여기를 자북이라고 이름 붙였냐고요? 아유, 바로 어때요? 진북이 옆에 있잖아요. 그 다음 N극이 여기를 가리켰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자북이라고 붙인 거죠. 사실 자석으로 층보다 S극 쪽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렵다고요? 몰라서 상관없어요. 진북 옆이 뭐라고요? 자북이고, 그 다음에 진남 옆이 뭐다? 자남이다. 그거만 인정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됐다? 나침판의 N극이 여기를 가리킨다. 그럼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가 몇 도다? 90도다. 맞죠? 그럼 복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되고, 그 다음에 나침판의 N극이 땅을 가리켰으니까 복각 플러스 90. 자, 이쪽으로 오자고요. 자남극. 그럼 나침판의 N극은 이 N극이 밀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 몇 도? 90도. 그래서 복각의 크기는 90도지만 땅을 향한 쪽은 S니까 마이너스를 붙이자 이런 얘기죠.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알 수 있겠다. 아, 복각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자석으로 쳤을 때 뭐다? 아, 북반구구나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자, 복각이 마이너스의 부호를 가졌다면 자석으로 쳤다면 뭐가 되지? 그렇지. 남반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시죠? 그죠? 자,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오세요? 뭐가 좀 생각나지 않으세요? 생각나야 되는데, 우리 북극의 위도가 뭐예요? 그렇죠. 북극의 위도가 바로 90도잖아요. 남극의 위도가 90도잖아요. 그죠? 북극의 위도를 90도 N이라 그랬잖아. 그렇다면 위도에 N이 붙었다는 건 북반구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위도에 S가 붙었다는 건 남반구에 있다는 얘기니까 동일한 원리예요. 똑같이. 아하, 자북극의 복각이 플러스 90, 자남극의 복각이 마이너스 90이라면 자기 적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적도 위도가 몇 도? 0도가 되잖아. 그래요. 그래서 복각 0도예요. 어디에서? 자기 적도. 자, 돌아오셔서 결국 복각은 뭐야? 아, 자석으로 쳤을 때 자석의 위도구나라는 거예요. 위도. 자, 저희가 이때까지 평각과 복각을 배운 그 이유를 아세요? 모르겠다고요? 안 되는데. 자, 우리는 대륙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륙 분포를 알고 싶었던 거잖아. 그럼 과거의 대륙이 어떤 위도, 어떤 경도에 있었지?
2억 년 전에 어디 있었지? 1억 년 전에 어디 있었지? 어느 위도경도? 이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평각과 복각을 이용하는 거예요. 평각, 복각. 그럼 복각이 바로 뭐다? 자석으로 쳤을 때 위도라 그랬으니까 위도. 됐죠, 그죠? 우리가 바로 복각을 측정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3억 년 전에 복각을 측정했다. 2억 년 전에 복각을 측정했다. 1억 년 전에 복각을 측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 위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몇 억 년 전, 과거의 어떠한 바로 복각을 측정하면서 어떻게 대륙이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좀 어렵지만 다 정리해볼게요. 복각. 좀 어렵죠, 그죠? 복각이지 뭐다? 자석의 위도다. 자, 그럼 자석으로 갑시다. 자, 자북극이다. 선생님 적어볼게요. 같이 얘기해보세요. 복각이 몇 도라고요? 90도. 됐죠? 자기 적도예요. 복각이 몇 도라고요? 위도 떠올리면서 0도라고요. 자, 그렇다면 자남극이에요. 그럼 복각이 몇 도라고요? 90도. 그런데 N극이 땅을 가리키면 플러스, N극이 아니라 S극이 땅을 가리키면 뭐가 됐어? 마이너스. 됐죠? 자, 그러니까 자기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의 복각은 플러스고 나침판의 N극이 어디를 가리켜? 땅을 가리키고. 자, 자기 적도를 기준으로 남반구 쪽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나침판의 S극이 땅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자, 결국 복각 is 자석의 위도구나. 근데 우리가 왜 복각을 따진다고요? 과거에 대륙이 있던 위도를 알고 싶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개념 이해되시죠? 자, 이제 좀 정리가 됐네요. 자, 우리는 요 2강에서 첫 번째 시간 배우고 싶었던 게, 자, 우리 고생대만의 대륙이 하나의 덩어리, 판게아를 이루게 되고 대륙들이 움직였다 그랬어요. 그럼 대륙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대륙이 움직였던 위도와 경도를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공부한다? 지구의 자기장을 공부하고 평각과 복각을 아는 거죠. 이때 복각이 바로 뭐다? 자석의 위도다. 요거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이동을 해주는 거. 자, 이렇게 지구의 자기장 때문에. 자, 이제 하나만 더 들어가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지구의 외계 운동이 변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잠깐, look at me. 저 좀 봐주실래요? 자, 이 녀석들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칠게요. 이렇게. 자, 외계. 그러다가 이렇게 거꾸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NS가 바뀌겠죠. 자, 이런 걸 우리는 지작의 역전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이렇게 움직였던 녀석들이 조금씩 어떻게 될까? 외계 운동이 변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표상에서 어떻게 될까? 요 자북의 위치가 변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질시대 동안 요 외핵의 운동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한 거예요. 변했기 때문에, 그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자북과 자남극의 위치가 조금씩 변해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린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과거의 대륙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알 수 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요. 18페이지. 두 번째, 고지자기와 대륙의 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에 뭘 배웠었냐면, 대륙 이동설이 되게 멋진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자, 사실 좀 실패했었죠. 자, 실패했던 이유가 뭐예요? 기억 안 난다고요? 그럼 안 되는데. 자, 뭐예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오케이, 설명할 수가 없어서 실패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맞죠? 그런데 이게 화려하게 어땠어요? 부활을 했잖아. 무엇 때문에? 고지자기 때문에 부활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부활하게 됐는데, 자, 이제 어떻게 부활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외계 운동이 뭐한다? 변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변하게 되냐면 요 자북의 위치가 변하게 되는 거야. 자북의 위치가. 그럼 잠깐 저 좀 봐주세요. 자, 지금으로부터 3억 년 전에 이곳이 자북이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나침판 한번 꺼내볼게요. 그렇다면 3억 년 전에 이 녀석은 태어난 광물이에요. 자, 마그마가 식으면서 오케이 암석을 만듭니다. 이런 걸 화성암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때 화성암석 속에 광물이 들어있는데 자성을 띠는 광물이 있어요. 이름은 자성광물. 이렇게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자성광물은 자석이 되면서 어디를 가리키냐면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는 3억 년 전에 태어난 광물이에요. 자, 보니까 이 지역도 어떻게 되죠? 오케이. 저도 자성광물인데 3억 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럼 저 역시도 어떻죠? 이곳이 자북이니까 이곳을 이렇게 향해서 자화가 되는 거예요. 자, 자북을 향했었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3억 년 전들을 연결했더니 여기서 만나고 있죠. 아, 그렇다면 이곳이 바로 3억 년 전의 자북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오케이. 자, 이제 3억 년으로부터 최근으로 와보자고요. 저는 2억 년 전이에요, 나이가. 저는 2억 년 전에 태어난 2억. 분필이 없네. 자, 일로 올게요. 2억 년 전. 자, 저는 2억 년 전에 태어난 광물이에요. 됐죠? 그죠? 그랬더니 그 자성광물이 여기를 가리켜요. 여기를.
자,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저도 2억 년 전에 태어난 자손 광물이에요. 얘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 그럼 두 개를 연결해 보자고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둘이 만나고 있잖아. 그럼 여기가 뭐죠? 2억 년 전에 자북인 거예요. 자, 이렇게 외핵의 운동이 변하면서 자북의 위치도 조금씩 변해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별거 아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연구를 했던 거예요. 누구하고? 미국, 북미하고. 됐지, 그지? 그 다음 유럽에서 연구를 했던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유럽에서 연구한 자북의 이동 경로와 북미에서 연구한 자북의 이동 경로를 보게 되니까 이동 경로가 비슷하지만 약간 틀려요. 자, 저는 5억 년 전에 자북인데요. 저도 5억 년 전에 자북이에요. 유럽에서 연구했더니 여기가 5억 년 전에 자북이에요. 북미에서 연구했더니 여기가 5억 년 전에 자북이고 저는 4억 년 전인데요. 유럽에서. 저 4억인데요. 북미에서. 저는 3억인데요. 오케이 됐지 그지? 저는 3억인데요. 유럽 북미에서. 저는 현재의 자북인데요. 현재의 자북은 유럽이나 북미나 같아요. 이렇게 예전에 태어난 자손 광물들을 연구하게 되면 과거의 자북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고 이걸 유럽과 미국에서 연구를 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유럽과 북미에서 미국에서 연구를 했더니 자, 자북의 이동 경로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현재의 자북은 하나인데 요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5억 년 전의 자북은 몇 개? 2개. 4억 년 전의 자북도 2개. 3억 년 전의 자북도 2개. 현재 자북은 몇 개?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북은 2개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북은 언제나 하나였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어렵다고요? 별거 아니에요. 보세요. 자, 무조건 자북은 하나였으니까 자북의 이동 경로는 몇 개? 하나였던 거예요. 하나. 자북의 이동 경로는 하나였었는데 예전에 붙어있던 대륙이 쭉 갈라져 버린 거야. 유럽과 북미가 나뉘어진 거예요. 딱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동 경로가 몇 개로? 그렇죠. 2개로 나뉘어진 거예요. 원래 이동 경로는 몇 개였었다? 하나였다는 얘기죠. 근데 대륙이 쭉 갈라지다 보니까 자북의 이동 경로가 몇 개로? 2개로 갈려지는 거죠. 5억 년 전이 됐건 4억 년 전이 됐건 현재가 됐건 무조건 자북은 하나인 거예요. 자북은 2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걸 학자들이 본 거예요. 자, 분명히 대륙은 움직였는데 대륙의 원동력을 몰랐다. 그래서 대륙 이동설은 화려하게 부활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잊혀져 갔었는데 이렇게 고지자기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럼 과거에 자북은 2개일 수가 없는데 2개였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원래 자북의 이동은 하나였었다. 2개 대륙이 갈라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얘기죠. 대륙이 갈라졌다는 말의 의미는 대륙이 분리되면서 이동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시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다? 대륙 이동이 화려하게 부활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우리는 어때요? 그렇죠. 멘틀이 대류했다. 해저가 확장했다를 다 정리하면서 결국은 팡구조론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들입니다. 내용 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 별거 아니죠. 어려웠지만. 자, 저와 함께 한번 살짝 됐죠. 그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9페이지죠? 1번 문제가 있을 겁니다. 1번 문제. 지금 1번 문제 할 테니까 한번 1번 문제 가보자고요.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그림 가는 지구자기의 요소를 나는 50년 동안 자북극의 예상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뭐 이단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걸 골라달라 이런 얘기예요. 자, 현재 A에서는 동평각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좀 어려운데? 자, 우리 그림을 어디다 그릴까요? 자, 좀 미안한데 옆으로 올 테니까 따라올래요? 오케이. 땡큐.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있냐고 했더니 자, 현재 여기가 자북이래요. 현재 여기가 자북이고 오케이. 그다음 우리 문제에 어떻게 돼 있냐면 얘가 진북이에요. 얘가 진북이니까 이게 진짜 북극이다 이런 얘기일 거예요. 자, 그 다음 A가 어디 있냐고 했더니 A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A가. 자, 그렇다면 자, A에 있는 자, 바로 나침판은 어디를 가리킨다? 현재 자북이니까 요 자북을 가리킨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진북을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가 있죠. 왼쪽.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니까 현재 A에서는 뭐가 생긴다? 서평각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래서 기억. 현재 A에서는 동평각이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incorrect.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니은을 보니까 50년 후의 복각은 B보다 A에서 더 크다 그랬어요. 그죠? 복각. 자, 복각의 크기를 했었는데 자, 돌아오시면 복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자석의 위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북극으로 갈수록 혹은 자남극으로 갈수록 복각이 커지는 거예요. 또 설마 이 마이너스 보고 그죠? 작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이해되시죠? 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이잖아요. 자, 플러스라고 하는 건 N극이 하늘을 향한다. 미하면 땅을 향한다. 했죠, 그죠? 자, 그 다음 복각이 마이너스라는 건 N극이 뭐야? 오케이, 하늘을 향한다 이런 뜻이었으니까 N극이 향하는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고 우리 크기는 숫자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각은 자북이나 자남극으로, 즉 자극으로 올수록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보게 되니까 50년 후에 복각은 B보다 A에서 크다 그랬어요. 그죠? 현재 여기가 자북이었지만 50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북이 이렇게 와서 여기 와 있대요. 자북이. 그러니까 50년 후에 자북은 어디다? 여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년 후에는 내가 자북이야. 자, 왜 자북이 이동했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요. 왜 이렇게 운동이 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점이 A 지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 지점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B 지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자북에 누가 더 가깝죠? A가 가까우니까. 자북에 가까운 A가. 자북에 가까울수록 복각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50년 후의 복각은 A가 B보다 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년이 지났다. 복각을 부르면 무조건 자북에 가까울수록. 따라서 50년의 복각은 B보다 A에서 크다. 맞는 얘기가 됐고. 자, 50년 동안 B에서 나침판의 자침은 시계 방향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귿에서. 그죠? 그럼 50년 동안입니다. B에서 보자는 얘기죠. B에서. 자, B가 어딘가 했더니 B가 여기였어요. 그죠? 그렇다면 50년 동안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 그 다음 이 지역에 있는 나침판은 현재 자북이 여기니까 현재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되죠? 자북이 조금씩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리키는 방향이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변해가는 거. 그죠? 이 방향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시계 방향이라고 하는 거니까. 자, 50년 동안에 계속 B 지점에다 나침반을 두게 되면 바늘이 조금씩 움직여가는 거죠.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변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2번 문제는 자 문제 푸시면서 하면 내용이 정리될 것 같은데 자, 자북은 몇 개였다고요? 무조건 하나라고요. 근데 북미와 유럽에서 측정한 자북의 이동 경로가 이렇게 달랐던 이유는 됐습니까? 자북이 두 군데에서 움직인 게 아니라 이동 경로가 하나겠지만 이게 딱 대륙이 갈라지니까 이동 경로가 몇 개로? 두 개를 보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개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죠. 자, 대륙 분포의 변화의 첫 번째 시간을 좀 정리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듣도록 할게요. 자, 오늘 들어왔던 게 사실은 대륙 분포의 변화예요. 자, 우리는 대륙이 움직였고 그것들을 쭉 종합해서 판 구조론을 만들었는데 과거의 대륙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알고 싶어요. 그죠? 그럼 지구상에서 어떤 위도 어떤 경도상에서 움직였나를 따져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구의 자기장을 이용한다. 편각이 있었죠? 그래요. 진북을 기준으로 돌아가는 각도. 두 번째 복각이 있었죠? 그렇죠? 그건 자석의 위도. 복각은 자석의 위도다. 잊지 마세요. 복각은 자석의 위도다. 됐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복각을 알게 되면 그때의 위도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쭉 과거의 대륙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았고 또한 거기서 어떻죠? 그렇죠. 과거의 자북극의 이동 경로를 통해서 대륙 이동술이 화려하게 부활했던 것들도 설명을 했다는 얘기죠. 되셨죠? 자, 이제 다음 강의 우리가 두 번째 시간, 대륙 분포 변화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대륙이 어떻게 움직여왔는지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